안녕하세요. NNT 대표 조영상입니다. 재작년에는 LTV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요. MGS에서. 작년에는 SEO랑 CRO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오가닉 그로스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제너럴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전체로전 마케팅의 부상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상 요즘 NNT는 어떻게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걸 실제 케이스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거창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케팅 구조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엄청나게 막 구체화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저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좀 루즈하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맞나 했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고객사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주변의 마케터분들을 만나면 디지털 마케팅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다시 뭐 한번 고백 투 베이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를 한번 다시 봤어요. 마케팅 교과서를. 이제 학부 때 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래서 보니까 1960년대 4P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 모델, 전략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아시죠? 이거는 뭐 프로덕트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플레이스가 있고, 프로모션이 있고, 이 네 개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우리 마케팅 전략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를 마케터분,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논의를 한 것도 굉장히 드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무에 사용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제품과 가격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회사의 제품이 있고 그 가격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레이스랑 프로모션인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 플레이스라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도 있지만, 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케팅 채널이나 그러니까 광고 채널이죠.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플레이스랑 프로모션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참 이용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4P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잠깐 옆에 두고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함수에 대해서 엄청 매료가 돼서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함수에 대해서 매료가 됐냐면, 이제 뭔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다른 값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그 개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이제 이거를 막 광고나 마케팅에 많이 대입을 하는데, 저는 광고 역시 하나의 변화를 만든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고에 어떤 광고를 만드냐,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저희가 돈을 투자했을 때 매출이 증대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 가치가 증대될 수도 있고, 참여가 증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사용해도 광고 방식이나 크리에이티브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증폭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모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역시 똑같은 돈을 사용해도 프로모션 방식이나 구조에 따라서 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참여도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앰플리파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랑 좀 프로모션은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고, 광고가 있고 프로모션이 있는데, 프로모션은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부터 이미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프로모션을 하고, 프로모션 나왔으니까 광고를 하자, 이게 아니라 프로모션 기획할 때부터 우리 이걸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프로모션 기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프로모션이 나오면 우리는 그 광고라는 함수 안에 프로모션을 넣어서 이제 광고를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인터랙션이 있고 시너지가 나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프로모션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걸 변화시키는 거냐면, 사실상 저는 프로모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제품과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가격을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 역시 저희가 조금 팔아야 되는 제품을 완전 마케터 입장에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모션을 이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컨트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프로덕트랑 프라이스는 마케터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 그리고 플레이스랑 프로모션은 우리가 원래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 4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정된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서 잘 조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저의 생각의 흐름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뇌색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클래스를 뭐 등록을 하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주죠. 근데 최근에는 500원 학습지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에서 마케터 입장에서 이걸 500원짜리 학습지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바꾼 거고요. 가격도 영어 교육 서비스는 4에서 7만 원인데 월. 이걸 영원으로, 즉 왜냐하면 참여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제품을 마케터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바꿔낸 거죠. 그럼 훨씬 더 광고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되고 마케터 입장에서는 참여를 더 이끌기에 이제 용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몇 년 전에 토스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면 해외 주식 1주를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원래 제품은 토스증권을 토스 계좌를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주식을 오히려 주는 유저 입장에서는 받는 거고 저희 입장 주는 거죠. 그 주식을 받는 제품으로 바꾼 거고 뭐 계좌 개설안에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반대로 이걸 통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인센티브를 돈을 주는 이런 방식의 프로모션을 만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돈을 우리가 주겠다는 걸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광고를 하기 쉬운 제품과 가격군으로 재구성을 해서 프로모션을 만들고 그걸 광고하고 그걸로 이제 어떠한 참여를 이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모션을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할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할인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재미없는 제품을 더 재밌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비싼 제품을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제품을 접근성이 좋게 만드는 일종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냈을 때 마케터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광고를 하기 쉬워지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게 꼭 구매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기존의 퍼널이죠. 광고를 하고 클릭을 하고 랜딩 페이지를 가서 사람들이 구매로 전환이 되는 이런 이제 퍼널에서 사실 아래쪽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뭔가 연결을 해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광고를 하게 되고 이벤트를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게 구매 전환은 아니잖아요.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제휴시키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CRM 캠페인 같은 후속 캠페인이 필요하다든지 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퍼널을 다시 이어주는 다른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단순히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확장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P는 일종의 어떤 추상화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디지털 마케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결국 ALRR를 연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4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리타분한 마케팅 프레임워크고 ALRR도 디지털이나 그로스 해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된 개념이니까 뭐 연결을 했을 때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애퀴지션과 액티베이션, 리텐션을 담당해 준다고 저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과 레비뉴를 담당하는 요소고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랑 어떤 유통 채널을 다 포함했을 때 혹은 소셜 미디어까지 포함했을 때 애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그다음에 프로모션은 애퀴지션과 리퍼럴을 담당한 요소다. 이걸 다시 매핑을 하면 아까 똑같이 제품은 이제 애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가격은 애퀴지션, 레비뉴 플레이스는 액퀴지션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프로모션을 다시 저희가 제품과 가격을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광고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이제 다이내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액퀴지션,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가지고는 부족하게 된다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페이드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필요하고 CRM이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획, 디자인, 개발 모든 게 들어가줘야 되고 심지어는 오가닉 전략, 앱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은 ASO가 있어야 될 거고 웹이 있다면 SEO까지 연결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줘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걸 내부적으로 홀리스틱 마케팅, 전체 노정 마케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거 실제로 이거 단순히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셀렉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셀렉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단순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최신 차종을 이제 좀 구독하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단, SUV, 어떤 캠핑카, 아이오닉 5N이나 아반떼 N까지 다 여기서 월 구독이나 일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 부스에서 지금 현대셀렉션하고 같이 프로모션 하니까 꼭 이따 들려서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고민 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생긴 고민은 이거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 무조건 CAC 높아진다. 그러니까 유저 획득당 비용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특히 렌트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현대자동차를 좋아해야 되고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렌터카가 필요한 시점인데 월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서비스고요. 그 뜻은 계속 굉장히 많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면서 고가내면서 굉장히 제한적인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건 당연히 높은 CAC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래 현대셀렉션의 상품은 월에 대충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 10만 원 정도 이제 사용을 하면 현대자동차를 경험할 수가 있고 퍼널 같은 경우는 앱 설치, 회원가입, 면허증 등록, 결제 이런 굉장히 복잡한 퍼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현대차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가내면서 굉장히 그 딱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에서 저희는 프로모션을 어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쉬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여기 혜택까지 줘야 된다.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도 즐거워야 되고 혜택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즉 저간여로 만들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만들 때 소재랑 디자인,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저의 어떤 겉 필링을 따라가기보다는 한번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유튜브에 가서 가장 자동차 리뷰를 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자동차 모델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을 다 크롤링을 해서 챗GPT로 우호적인 커멘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N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든 차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정말 호평을 하는 굉장히 잘 만든 차인데 이제 약간 30대 남자 입장에서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한 7천만 원 중반대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고 너무나도 타보고 싶은 그런 차인 거죠. 그래서 커멘트를 보면 뭐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 전기차인데 트랙을 갈 수 있는 차, 뭐 트랙션이 강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리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프로모션을 조금 이 자동차 모델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평을 한 뭐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랑 프로모션을 만들자 이걸 좀 타겟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509 챌린지라고 해서 현대셀렉션 회원 가입하면 모두가 응모 가능한 프로모션이고요.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했을 때 나도 100포인트를 받고 지인도 100포인트를 받는 그런 구조의 프로모션이고 매일 들어와서 룰렛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경품을 지급을 하고 제일 1등을 했을 때는 현대셀렉션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주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개발, 기획 이런 거 모든 걸 다 담당을 해서 했고요.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아반떼 N이나 아이오닉 5N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액퀴지션 코스트를 낮추는 좀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광고를 할 때 원래 만약에 프로모션이 없었다면 저희는 월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걸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무료로 어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그런 상품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뭐 제가 열심히 하면은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을 저희는 팔 수 있게 되니까 광고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품을 그냥 팔기보다는 조금 더 이걸 재구성하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프로모션 성과 같은 경우는 CPA는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75%가 개선될 수 있었고요.
주요 KPI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30%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숙제가 하나 생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매 전환을 직접적으로 하는 광고는 아니었고 구매 전환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상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구매를 위해서는 우리는 오가닉 전략을 한번 오가닉 성장을 오가닉 유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하나 택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유저 이입 대상 그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 대상으로 CRM 캠페인을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퍼널처럼 광고나 오가닉으로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들을 다 CRM을 해야 되는 거고 오가닉 유저를 증대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 오가닉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앱 서비스니까 일단 AS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칭하기 이전부터 저희는 그 키워드 최적화를 했고요.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서 런칭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키워드에 노출되는 숫자가 늘어났고 이거 뭐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 렌터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인텐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이거는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SEO를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셀렉션 같은 경우는 렌트카 서비스니까 렌트카라든지 제조 렌트카, 단기 렌트카 이런 키워드를 저희는 타겟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만약에 이게 잘 됐을 때는 저희 이제 U+랑도 일을 하고 있는데 U+에서 네이버에서 넷플릭스 구독이라고 했을 때 U+의 페이지가 어떤 넷플릭스의 브랜드 페이지보다 위에 높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현대셀렉션 같은 경우도 뭐 SK 렌터카나 롯데 렌터카보다 더 높은 순위에 더 랭크될 수 있도록 저희가 SEO적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CRM 업무 역시 단순히 그냥 메시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 도입 업무부터 운영 업무까지 다 담당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SDK 설치하는 것부터 캠페인 시나리오, QA, 텍소노미 설계, 캠페인 센팅까지 다 진행을 하고 운영 역시 A/B 테스트부터 뭐 리포팅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절된 그 퍼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캠페인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광고 성과 역시 제대로 측정되기 위해서 일단 유저 행동 분석부터 광고 성과 분석까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유저 행동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행동 세그멘테이션이나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유저를 분석하고 프로덕트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광고 성과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매체별 SDK나 MMP 같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광고의 어떤 ROI 파지티브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그냥 저의 마케팅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현대셀렉션도 페이드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전략, CRM, 데이터 분석, 프로모션, 오가닉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마케터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어떤 과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NT는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냐라고 저는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건 꼭 NNT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내부적인 조직에서 어떤 마케팅 팀이나 그로스 팀을 구성할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에이전시랑 다르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으로 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ABC 이렇게 있을 때 뭐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엑스퍼트 그룹이 있고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가 하는 거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엑스퍼트 그룹들이 다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 엑스퍼트 그룹 안에 다른 사람이 다른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리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A라고 하는 프로젝트 리더는 뭐 예를 들면 B에 있는 엑스퍼트 그룹으로 들어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엑스퍼트 그룹마다 뭐 그로스 마케터라 그래도 어떤 분은 조금 더 오가닉 쪽의 전략을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유저 애퀴지션 쪽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랑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 공동 대표님은 되게 개발자 출신이시고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크리에이티브 같은 것들은 저희 부대표님이 서포트를 하면서 리더십 차원에서도 그것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조율을 하는 그렇게 이제 리더십 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일단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4년 동안 130개 이상 고객사랑 일을 했고 사실 단 50만 원을 줘도 저희한테 소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제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인벤팅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건 꼭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마케팅 팀 역시 조금 더 다시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 재정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 꼭지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우리가 마케팅을 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우리는 프로덕트, 마케터 입장에서 프로덕트는 우리가 못 바꿔, 우리가 제품 가격을 못 바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시 이걸 재구성하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패키징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마케팅 캠페인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좋은 하시는 어쨌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만 가지고는 부족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마케팅 캠페인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NNT는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